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입니다. 실적 발표 내용 많아가지고 지금 방금까지 업데이트했는데 네. 뭐 어떤 내용 업데이트하셨는지 궁금해요. 테슬라죠, 뭐. 테슬라 아니면 이렇게 업데이트할 게 뭐 근데 있어요? 테슬라가 좀 애프터마켓에서 좀 오르나 싶더니 다시 또 떨어져요. 그 얘기 때문에 오늘 업데이트라고 했죠. 바로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 앞서서 전체적 시장 큰 그림부터 보여드리면 네. 10년물 금리가 이제 4.9% 시대에 들어섰잖아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금리죠. 2007년 이제 6월 이후 치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5% 이상 시대가 가는 거거든요. 5% 가요? 찍을 수 있죠. 지금 뭐 세상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을 실수했나 하고 집에 가니까 그 광고가 전단이 아직 그 식탁에 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 미국 국채 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니까 맞더라고요. 미국 국채 만기가 한 4, 5년짜리도 있고 15년 남은 것도 있고 그게 5%대고요. 5.2, 5.3 이렇게 때가 나오고 그 공기업 우리나라 공기업 달러표 지채권 그것도 5% 넘는데 그거는 만기가 2026년짜리 있더라고요. 2026년. 그러니까 3년 정도 보고 3년 안에 안 망할 것 같으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고채, 우리나라 채권, 우리나라 채권, 한국 채권이요. 나라에 사는 건 망하지 않잖아요. 그게 4.6인가 뭐 그렇게더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 사겠냐고. 아니. 그 미국이랑 예를 들어서 한국 채권이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살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사겠습니까 지금요?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ETF가 아니라 채권으로 그냥 만기 확정하실 분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증권사에서 다시 사줍니다. 그런 것들은 증권사에서 산 걸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건 관심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 오프라인 증권사에서 주로 하거든요. 대형 증권사 다 있을 겁니다. 비슷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또 추가 질문하신 분이 댓글이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드렸었고요. 10년물 금융은 4.9.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좀 점차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는데 벌써 중동 쪽은 만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본인들이 한 거 아니라고. 뭐 다 아니라고 그러죠. 누가 자기네가 했다 그럽니까? 이쪽에서 뭐 사고라 그러고 그러는데 뭐 진실은 뭐 100년에 박힐지 누구지 모르죠. 쏜 사람만 알겠죠 뭐. 하여튼 뭐 병원을 폭파됐으니까 뭐 난리 난 거죠 지금요. 그러면 시간에서는 두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넷플릭스는 급등했고요. 테슬라는 실적을 미스했는데 주가는 플러스 2%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에는 지금 잠시 전에 봤는데 그거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3대 지수는 하락하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이겁니다. 지금 이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와중에 바뀌었거든요. 걸어오는 와중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오늘 약간 좀 버벅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7시 2분에 제가 지금 한 건데요. 테슬라는 일단 오늘 결과로 보면 오늘 주가는 플러스 나왔다 마이너스 다 했었는데 마이너스 들어간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 오늘 주가 올라갔을 때는 잠시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나오는 거였잖아요. 원래 사이버 트럭 나온다고 11월 나오죠. 11월 나오고 하는데 그 11월부터 생산하고 그 180만 대 올해 생산 그전에 그냥 재확인하면서 약간 플러스 보합 정도 1, 2% 올라갔어요. 처음에 2.5, 그다음에 1.5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가 사이버 트럭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본인이요? 네, 좀 여러분 너무 낮춰야 된다는데 이게 그 수요의 이슈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수요의 이슈예요. 수요의 이슈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떻게 해? 이러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100만 명이 주문해놨다고 합니다 지금요. 100만 명이나요? 저 아는 사람만 해도 10명 될걸요? 와. 저 아는 사람만 해도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한 5명 젊은 친구 다 이거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한 5명 정도. 리비안도 있는 친구 이것도 사놓고 하여튼 있다는 건데 있는데 문제는 생산이 그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시간이 걸린다. 생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고요. 생산이 팍팍 돼갖고 이제 매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수요는 멀쩡한데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하면서 이게 보면 미국은 이제 캐시플로우가 순현금 흐름이 문제인데 디테일에 보면 테슬라가 순현금 흐름이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캐시플로우에 도움을 줘야 되잖아. 어떤 네. 비즈니스를 하면. 근데 그거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리냐면 12개월에서 18개월쯤 걸려야지 사이버 트럭에서 충분한 캐시플로우가 생기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 그거는 공급이 팍팍팍 나와야지 되는데 네. 그것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공급도 공급인데 그 고금리 부분도 좀 부담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고 테슬라가 또 하나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있었잖아요. 네. 이번 실적 시즌에. 2분기 혹시 기억하시면 저희 방송 매번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2분기 때마다 제가 매일 보여드렸던 항목이 있어요. 빅테크가. 그게 바로 마진입니다. 마진. 마진율이 줄어들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진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달러입니다. 달러. 네. 오늘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뭐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고 마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얘기 말씀드렸고 하여튼 지금 시간은 몇 %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방금 봤을 땐 3%였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한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 2에서 마이너스 2 정도 하는 경우는 이건 잠시 전에 7시 1분 정도 네.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6시 반에 방송할 때는 이게 좀 플러스 나 있는데 이거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까지 얘기해놨어요. 이거 지금 너무 지금 성급하게 지금 이거는 오늘 정규제가 3-4% 떨어졌잖아요. 4.5% 네. 떨어졌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4% 이거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제목도 제가 이걸 뭐 반등이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보합 정도로까지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 모든 거는 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 다 해갖고 네. 목요일날 미국 시간 목요일날 아침에 보면 한 20명 정도를 막 쓸 겁니다. 투자 이거. 의견이나 쓸 목표주가 텐데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 목표주가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캐시플로우를 딱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주가 반영도가 있겠는데 그건 접근간에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테슬라는 지금 발표된 실적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쇼크나 마찬가지죠. 네. 73센트가 예상됐는데 66센트 못 나왔습니다. 241억 달러 예상됐는데 233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그로스 마진이거든요. 그로스 마진이 17.9가 나왔어요. 작년 3분기 25.1, 작년 4분기에 23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금년 1분기에도 한 22, 3 정도였고요. 올해 직전 분기 18.2였는데 요게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는 18.0이라고 얘기했는데 18.0에서 일부에 따라서 18.3 정도 하면서 지난번보다 오히려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컨센서스는 18.0인데 17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 그 어저께 장원석 부장님 방송하면서 7자가 보면 좀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컨센서스는 이거보다 좀 높았습니다. 네. 18.3 정도로 봤는데 17.9가 나온 거 이거 좀 안타깝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럼 도대체 이게 핵심인데 매출이 왜 생각보다 안 나느냐. 왜냐하면 컨센서스라는 거는 자동차 매출 컨센서스는 거의 다 맞춥니다. 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판매량이 이미 다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생산 판매 대수가 웬만한 나라는 다 나오고요. 특히 테슬라는 인도량을 다 발표해 버리잖아요. 보통 증권 자동차 회사가 인도량까지 발표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항상 네. 발표를 인도량 발표는 나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맞춰야 되는데도 부족하고 못 맞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ASP, 쉽게 해서 객단가죠.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객단가 맞죠? 평균 판매 단가. 네. 그러니까 객단가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또 네.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겁니다. 지금 이게 40억 달러 정도가 4억 달러죠. 4억 달러 정도가 이번에 그 환율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환율 효과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환율의 그렇죠. 영향이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인 수치, 가장 중요한 수치만 몇 개 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많으니까 오늘 뭐 딴 거 안 하고 이거랑 넷플릭스만 해도 충분히 가장 관심 있고 궁금하신 거니까 이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레비뉴 9% 늘어난 겁니다. 매출은요. 그로스 마진 18%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17.9냐 그 반올림하니까 그 18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은 8%인데 이게 한 반올림하셨네요. 네, 16%, 17%였기 때문에 반토막 난 겁니다 지금. 그 투자니까 넘어갔고요. 순현금이 오면 돼 지금. 마이너스 74. 74%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소했다는 얘기. 네, 되겠고요. 이건 이제 넘어가니까 넘어가도록 넘어가면 되겠고 딜리버리 이건 나왔으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미스가 난 거죠. 서비스 쪽만 네, 비슷했네요. 서비스 요것만 좀 늘어나고 네. 서비스라는 게 보통 서비스 좀 뭐겠습니까, 그죠? 서비스 뭘 말하는 거죠? AS도 다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자동차 회사랑 AS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 OTA 할 때 비용 받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 미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데 저는 상당히 약하다고 봤는데 하여튼 오늘 좀 시간에서 다시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더 바뀔지 모릅니다. 이 양반이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항목인데 여기요. 빨간 색깔? 요 부분이요. 요 초록색. 네. 크로스피. 여기다 여기요. 이게 다 마이너스 8% 포인트, 네. 10% 포인트 요거 떨어진 거죠. 딱 요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란 점.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는 요거였지만 제가 요거까지 했는데 이거 쭉쭉쭉 내려서 지금 여기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국가대에서는 3.3% 다시 낙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제가 뭐 틀릴 수는 있으나 목표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목표 주가 좀 내려갈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감이 좀 수치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어서는 급등하고 있는 넷플릭스입니다. 이게 네. 가입자 수 증가, 그 광고 요금제 효과가 진짜 컸나요? 넷플릭스는 그 전혀 또 반대 스토리 있었죠. 그러게요. 넷플릭스는 그 저점 대비요. 작년에 저점 대비 주가는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 난 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또 저희 지인이 사갖고 더블 났다고. 정말요? 넷플릭스니까 더블이 나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팔라야 돼. 왜 당신이 팔지 말라 그래서 제가 냅두라 그랬거든요. 오늘 가면 또 오늘 올랐더라고 그러겠죠 또. 근데 올해는 50% 올라갔다가 최근 3개월 동안 25%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간에서 12% 그쵸. 정도 올라가는데요. 보시면 아까랑 반대입니다. 지금 이익이 지금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거의 깜짝이 나왔어요. 매출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건데요. 지금 보시면 토탈은 거의 조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예상이 이건데 이건 토탈입니다. 토탈 누적 지금 현재 돈 내는 사람들 멤버십이 되겠고요. 다음 요거는 X는 미스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번 2023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데요. 문제는 회사 측에서 자신감을 피력한 거예요. 옷겜 나오거든요. 옷겜. 제가 안 봤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옷겜 나오거든요. 옷겜 2. 그래서 미국 뉴스에서 분석하는데도 뭐 오징어 게임 2 사진 뭐 붙이긴 붙이더만요. 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또 너무 기대하고 또 근데 열었는데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거가 엮여 있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재밌는 게 오늘 하나 있는데, 어떤 그 이익률이 좋아질 거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성장의 기회를 보고 있다면서 이건 자신감의 표현. 뭘까요?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의 그 기업들은 절대 뻥카를 잘 안 깁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자신감이 필요했겠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오늘부터요. 지난번에 한 10여 개 국가가 이제 가격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날짜는 안 났는데 오늘부터 올립니다. 오늘부터요. 미리 올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부터 그냥 오늘부터 미국이요. 미국. 네네. 우리나라 안 내는데 그래서 9.9에서 11.9로 올리고요. 프리미엄은 19.9에서 22.9. 너무 그럼 뭐 우리나라 돈 3만 원. 앞자리로 다 바꾸네요. 네,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들어갑니다. 뭐예요? 여도랭크 같은 경우 예전에 그랬잖아요. 보다가 안 보면 재미없다가 오징어 게임 2 보면 다시 가입해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베이직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 신규 가입했다가 이거 대박이다, 대박.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면 베이직 못 가입하게 한다고요? 이게 대박이죠. 이게 방법이 대박인데. 다 있어요. 네? 엄마 아이디로 가입하면 되잖아요.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다시 가입하는 와, 이제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나 넷플릭스 있죠. 대단하네요. 이제 새로 가입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몇 달 안 봤다. 옷게임 보니까 다시 한 달 가입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배짱 장사네요. 베이지가 안 해주고 그런 분들은 너희들은 광고 보는 거 해. 60분당 4분 정도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 기준은 4분 정도 광고를 보는데 그거 보든지 이러는 거죠. 배짱이라 할 수 있지만 그쵸. 그러니 너희 또 계속 돈 내고 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요. 그러니까 베이지 이제 오늘부터는 이거 없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거 썼잖아요. 되게 전략을 잘 또는 짜는 리터닝 서브스크라이버한테 없다. 이거 제가 번역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네. 맞죠? 이게 오늘 제가 키포인트예요.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마진율이 또 오히려 또 그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어찌됐든 수입이 더 늘어나잖아요. 네. 한 명당 객단가 늘었다 돈은 들어오잖아요. 5달러가 들어오고 10달러가 들어오니까. 그쵸. 이건 그리고 비용이 뭐 일정 수준이면 마진율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요. 이게 100%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나오는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왜요? 이러면은 탈퇴 못하고 그냥 이렇게 1년 연간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되고 이런 수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입해두자. 딱 그런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회사가 가격은 넷플릭스 올라가니까 자존심 있으니까 내리지 못하고 자기도 올렸는데 디즈니요? 그러니까 올렸는데 눈치 보니까 이거 잘 가입도 안 하고 그래갖고 연간으로 하면서 50% 할인하고 행사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거로 알고 뭐 있는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네. 그런 OTT도 하고 그냥 디즈니랜드도 하고 좀 가격이나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 같아요. 디즈니는 앞에서 올리고 뒤에서 깎아주는 거잖아요. 연간으로 하면서. 이거 디즈니랑 넷플릭스의 제가 보는 차이가 차이점이네요. 딱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이건 어찌됐건 2억 3천만 여기에 이제 2억 4천만 명의 가입자가 글로벌이 있겠고, 요거는 이제 매출인데 매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정말 네. 대단한 무서운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앞서 75%가 75%인가 그 캐시플로우가. 순현금 흐름이 줄어들었다고 네. 보여드렸잖아요. 테슬라는? 네, 테슬라는 넷플릭스는 사상 두 번째 순현금. 오, 돈은 어떻게 저렇게 쌓았을까요? 이거 왜냐하면 비용은 일정하다는 거죠. 비용은 일정하고 또 굳이 따지자면 굳이 좀 비판적으로 보면 이번에 제작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할리우드에서 다 거부하고 그래갖고 그럴 수도 있겠죠. 분기에는 돈 별로 안 그럴 수도 썼다.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넷플릭스 사업 구조가. 그래서 이 순현금은 진짜 무서운 것이다. 미국 회사 분석하실 때는 그게 바로 오늘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오늘의 차이를 보면 네. 순현금 흐름이 하나는 급증, 하나는 급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와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을 또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